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읽을 정도로 그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만약에 서점을 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작가의 서재 소재 정대영입니다. 사회적 기업 뭉클스토리의 편집자이고요. 저희는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역사를 기록하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훌륭한 작가님들을 만나 뵙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저희 인터뷰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의 서재 소재는 매달 한 분의 작가를 초대해서 책과 인생에 관해 인터뷰합니다. 오늘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시는 정여울 작가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글 쓰는 사람 정여울이고요. 저를 문학 평론가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심리학 강연자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여행 작가로 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글 쓰는 사람 정여울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심리학, 여행, 문학 이 세 가지에 관한 글을 쓰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작가의 서재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네. 작가님께 책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유롭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요. 사람들은 저마다 걸어다니는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작가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좋아하긴 하지만 주로 슬픈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슬픈 이야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 삶에 모두 노력했던 것들이 다 전부였는 줄 알았는데 그걸 다 잃고도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구나. 새롭게 시작할 용기 같은 것. 예. 그리고 그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통해서 정말 잿더미에서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소유물들이 없더라도 뭐 명예나 재산 같은 것들이 없더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데미안도 그렇고 또 작은 아씨들도 그렇고 또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어공주도 슬픈 결말이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거품으로 변했지만 끝내 자신의 사랑을 지킨 사람의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늘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네. 그러면 혹시 최근에 읽고 계신 책이 있으신가요? 지금 며칠 전에 읽은 책 중에서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이 좋았어요. 예,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일종의 신학자라고 볼 수 있겠죠. 신학자이면서 작가인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그 그림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켜서 아주 감동적으로 풀어낸 에세이인데 예, 굉장히 재미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놓고 작가님도 읽지 못하는 책들이 꽤 있으신지. 일단 포기한 책들이 좀 있죠. 그런가요? 네, 일단 포기했다가 이제 다시 읽은 책이 일리아스예요. 예, 그래서 일리아스는 이제 너무 길고 일단 게다가 저는 이제 죽는 장면을 되게 안 좋아하는데 죽는 장면이 없는 문학책이 거의 없죠. 예, 그런데 게다가 일리아스는 매 페이지 죽어요. 매 페이지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쟁 이야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계속 몇 번을 한 진짜 7.8기로 읽다가 포기하고 그러다가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이제 그 공부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그 어떤 영감을 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용기였는데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뭔가 공부도 충분히 열심히 했고 노력도 열심히 했는데 열정도 많은데 나에게 없는 것은 또는 부족한 것은 용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용기가 없어서 공부를 그만두는 것도 저는 용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그때 이제 집안 형편도 어렵고 공부를 그만두고 회사에 취직을 해야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일리아스를 왠지 다시 읽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항상 가장 힘들 때 고전은 새로운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고전은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읽으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나에겐 용기가 필요해 이 생각을 가지고 읽으니까 일리아스가 너무나 감동적인 막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읽을 정도로 그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용기라는 생각을 하면 항상 그 일리아스를 다시 읽으면서 비로소 이해되었던 그 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작가님에게 다시 읽기는 발견이기도 하겠네요. 발견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남들이 중요하다고 해서 읽었는데 지금은 내가 정말 그 순간에 필요해서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발견의 내용 자체가 달라지죠.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제가 빠져들면서 듣게 됐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책 읽는 공간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읽을 때 뭐 어떤 시간 또 어떤 장소에서 많이 집중이 잘 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아무 데서나 잘 읽기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지하철에서도 많이 읽었고 심지어 엘리베이터에서도 잠깐이라도 엘리베이터에서 막 사람들이 뭐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막 모바일을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워낙 고층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엘리베이터에 있는 시간도 길더라고요. 그때도 잠깐이라도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식으로 뭐 식탁에서는 당연히 읽고 그래서 저랑 밥 먹는 사람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책 읽으면서 밥 먹는다고 되게 싫어하고 그래도 이제 굴하지 않고 계속 책을 읽으면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못한 것 같은데 지금 더 책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 삶의 어떤 직접적인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예, 너무 중요하니까 아주 짧은 시간도 놓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더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이제 오디오북을 들으면 이제 눈을 고정시키지 않고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하철에서 갈아탈 때라든지 뭐 집안일을 한다든지 뭐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도 오디오북을 틀어놓고 하면 훨씬 그 일이 덜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책을 항상 어디서나 언제나 읽는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말씀을 예. 들으니까 네. 책을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으시는 것 같으세요. 이제 저희가 작가의 서재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예. 작가님께서는 서재를 어떻게 꾸며가고 계신가요? 개인의 나만의 서재를 네. 어떻게 꾸며가시는 방향이나 뭐 철학이 있으신지. 예. 제가 이제 한 곳에서 주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집 밖에 없었을 때는 집에서만 공부하고 집에서만 글을 썼을 때는 집에 책들이 다 있어서 집이 자연스럽게 서재가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작업실도 얻고 그리고 또 작업실에 없을 때도 밖에 있을 때도 이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행할 때도 제 책을 그대로 제 책 전체는 아니지만 좋아하는 책들은 계속 가지고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자책과 오디오북도 되게 많이 소장하게 됐어요. 수천 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움직이는 서재, 예, 저와 함께 항상 하고 있는 그 서재는 제 노트북에 있고 제 모바일에 있는 서재가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서재가 된 것 같아요. 많이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 떠돌이 같은 삶을 때로는 살다 보니까 예, 어디서나 나의 서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나 나의 서재가 있으려면 또 오디오북의 장점은 특히 사실 전자책보다 오디오북이 훨씬 좋은데 소리 내어서 읽을 때 특별한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눈의 노동으로 시각적인 것의 노동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듣기만 하면 훨씬 더 많이 읽을 수 있거든요. 오디오북을 듣기 시작하고 나서 책을 2배 이상 읽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책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방법이지 뭐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이라고 해서 종이책보다 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행 갈 때 네, 소지품을 뭘 챙길지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 네, 그 중에서
제일 고민되는 건 어떤 책을 가져갈까 되게 고민될 것 같거든요. 네. 작가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몇 권 정도를 좀 여행, 뭐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떻게 준비하실지 궁금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자책도 가져가지만 종이책도 가져가는데 이 종이책은 약간 차라리 어려운 게 좋더라고요. 예, 차라리 어렵거나 두껍거나 이렇게 평소에 다 못 읽었거나 아니면 읽었는데 또 읽고 싶은 뭔가 깊이 있는 내용이 있는 킬링타임용 책보다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책이 좋더라고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저 이제 나중에 소개해드릴 그 융의 자서전 같은 예, 그런 걸 여행에서 읽고 있으면 너무 뭘 이런 걸 읽고 있어 사람들이 신기해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깊이 있으면서 두꺼우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책들을 여행 가서 읽으면 더 새로운 관점이 보이고 또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되고 읽은 걸 또 읽었을 때 저는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공부가 예습보다는 복습이 중요한데 예습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이 자만해지더라고요. 예, 예습을 하고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 보면 나 다 알아 이렇게 되죠. 그런데 사실 다 알고 겸허하게 바라보더라도 또 배울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책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복습을 할수록 저는 데미안 같은 경우는 20번도 넘게 읽었고 또 신화의 힘도 한 10번 정도 읽었고 그런 책들이 되게 많은데 많이 읽은 책일수록 여러 번 읽은 책일수록 지겨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감을 더 새롭게 전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책들 좀 어렵지만 심오하고 한 번 더 계속 읽고 싶은 그런 책들을 가져가는 편입니다. 네. 네.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네. 저희 몽글스토리에서 이번에 대전에 작은 서점, 독립서점을 냈거든요. 네. 작가님께서 만약에 독립서점을 내신다면 네. 나는 좀 이렇게 꾸며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작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독립서점 낼 수도 있죠. 아, 모르겠어요. 예전에 진짜 내고 싶은 적도 있었는데 독립서점 그 주인장들을 만나봤어요. 제가 이제 강의하러 갈 때도 있었고 근데 정말 일이 많더라고요. 예, 정말 그 책 한 권 한 권이 다 주인장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게 없고 모든 것들을 내가 저렇게 시간을 올인해서 할 수가 없겠구나. 되게 경외감이 들면서 이제 꿈을 조용히 접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서점을 하게 된다면 예, 마음에 대한 뭐 문학, 뭐 심리학, 신화학, 뭐 철학 예, 그런 책들만 모아서 예, 마음을 탐구하는 마음의 깊숙이 인간의 무의식까지 탐구하는 그런 책들 돌보지 않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되찾게 해주는 그런 책들의 컬렉션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예, 생각만 했지만 아마 예, 글 쓰느라 평생 시간이 다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잘 이해됐습니다. 네, 작가의 서재 1부는 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네.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그림이 이제 되게 제 인생을 바꾼 그림인데 잘 산 것 같다고. 네.